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라이브는 총평인데요. 일단은 3월 모의고사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보통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총평 영상을 찍는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난이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난이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문제를 풀어보면 전체적으로 느꼈던 느낌이 다 이거예요. 3월 치고는 만만치 않다. 이건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스킬이나 요령보다 본질적인 독해력 자체에 집중하자. 이게 어쩌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재미없는 얘기예요. 구닥다리식 얘기죠. 그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라. 근데 이 영어라는 과목이 절평으로 들어오면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갈수록 학생들이 어떻게든 학습량은 줄이면서 성적은 어느 정도 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경향성들이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집중해서 학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얻어지는 점수에 목을 매려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2등급 정도로 맞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그렇게 좀 만만하게 영어를 보고 아니한 생각으로 덤비면 점수 꽤나 평소보다 떨어지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도대체 이제 영어에서 본질적인 독해력은 뭐고 3월 모의고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휘 얘기입니다. 텍스트를 처리해야 되는 과목은요. 텍스트를 처리해야 되는 과목은 텍스트 내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국어라는 과목과 영어라는 과목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그냥 있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근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되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법한 단어를 아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장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혼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contemporary라는 단어예요. 색깔이 좀 티가 좀 잘 안 나네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뭐 있니? 현대의라는 뜻이 있고 또 뭐? 동시대의.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한번 봐봐. 이걸 만약에 현대의 천문과학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 자, 이 동사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 써서 죄송한데 무슨 시제니? 과거 시제잖아. 현대 천문과학이 뭐뭐였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현대는 지금 현재와 관련한 시간인데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요? 동시대의라는 의미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지문을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원전 600년경에 이집트 왕, 뭐 당시엔 파라오였겠죠. 어쨌든 명령을 받았던 페니키아 탐험가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탐험가들과 동시대에 있었던 천문과학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게 동시대의라고 내용이 설정이 돼야 그 다음 빈칸 파트에서 그럼 오늘 이것과 대비되는 오늘날은 어떤지가 정답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부터 처리가 안 되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제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뇌절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런 단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스킬로 되냐고요. 단어를 제대로 외우고 단어의 용례를 파악을 하셔야죠. 다음도 또 한번 가볼까요? 물론 이제 이 지문에서는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perspective라는 단어예요. 알고 계신 뜻 얘기 한번 해보실래? 관점. 그죠? 이 보통 수험생들이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영단어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 단어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단어장들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그 단어장들 보면 perspective 뜻이 관점밖에 안 나올 리가 없거든. 적어도 두세 개의 뜻들은 더 붙어 있을 텐데 안 외워요. 귀찮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석이 막히는 거예요. 보세요. 서구 회화 속에서의 관점의 역사 이게 말이 됩니까? 이 perspective라는 단어는 당연히 이제 관점이라는 뜻도 있으나 지금 이제 라이브 총평 들으면서 단어 한번 외워보세요. 관점이라는 뜻도 있으나 자 봐봐. 사람의 관점에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균형감이라는 뜻도 있고 요 단어 뜻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100%의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자. 여기 나온 뜻.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회화에서 사용된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 한번 이 뜻으로 나오면 거의 100% 이제 평가원에서는 각주를 달고 줄 텐데 지도 제작과 관련해서는 투시도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적어도 네가 봤던 영단어장은 여기까지는 나와 있었을 거라고. 여기서 봐봐. 서구 회화에서의 원근법의 역사야. 서구 회화에서의 원근법의 역사. 그럼 이제 문장이 어떻게 읽히는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그지? 근데 하필이면 이게 이 해당 지문의 첫 문장이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첫 문장이 제대로 처리 안 되면 글이 튕기는 경험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결론. perspective란 단어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된다고. 근데 저한테 현장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밑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때까지 무조건 외우라고 바로 지지난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도 한번 가볼래? 여기도 보시면 construct라는 단어가 있어. 너네 맨날 알고 있는 거 뭐지? 건설하다. 근데 이거 명사로 쓰면 뭔데? 이론적인 건설이야? 아니야. 이 construct라는 게 이야기 혹은 이론이란 뜻이 있다고. 이거 아예 괜찮아 어휘편에서 이 단어를 따로 다뤄요. 이게 이미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1번 작문독해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어렵게 등장했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의 어휘장에서는 construct를 명사로 썼을 때 이야기 혹은 이론이란 뜻이 있다는 걸 같이 다뤄주고 있어요. 안 해온 건 여러분들이죠. 그치? 이것도 이제 당시 요번에 순서 찾기 문제로 나왔는데 C 파트의 첫 문장으로 쓰여져 있고 있는 거거든. 이게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단원이 아니냐를 떠나서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처리 안 돼. 아 문제 못 풀어요. 풀기 힘들다고. 오케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contemporary 같은 이런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결론. 자. 어휘 공부를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서 좀 교훈을 좀 얻으셔야 돼. 물론 3월 모의고사라는 건 제가 이따 정리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가원에 출제하는 시험도 아니고 수능에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 만한 시험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시험이라는 건 나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휘 파트에서 요거를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야, 네가 보는 단어장 있잖아. 그게 뭐든 상관없어. 단어장에 모든 의미를 좀 암기하려고 해. 그치? 됐죠? 제가 점점 수능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원래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모르는 의미들을 가지고 지문들을 구성한 것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말 여러 차례 매년 말씀을 드려왔어요. 여러 강좌에서. 이건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제 어휘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어휘장이 표제어로 따지면 뭐 14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휘장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웬만한 시중에 있는 어휘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두꺼워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다 담아서 기출에서 나온 단어들 의미들까지는 다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됐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단어들부터 제대로 외워두세요. 그다음 두 번째, 영어의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본질적 독해력. 우리의 메인 테마를 잊지만 우리의 메인 테마는 영어 본질적인 독해력이야. 스킬보다는 독해력. 영어라는 과목이 아까 국어랑 내가 다르다라고 했잖아.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어라는 과목은 일단 문장을 사용하는 방식이 국어랑 달라. 이게 단순하게 어순이 다르다는 걸 떠나서 있잖아. 아예 문장, 사물과 사물의 관계, 사람과 사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표현도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야 좀 과격한 표현 써서 죄송해요. 돌로 그냥 너를 찍어버릴 거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짱돌로 하여금 너의 뇌를 다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의 느낌. 이거는 자꾸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문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이번 한번 볼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거 좀 빡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요번 24번 제목 문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제목 문장의 첫 문장이었어요. 물론 제목이다 보니 맨 뒤에 따옴표 안에 있는 인용문을 통해서도 정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목 문제는 솔직히 저는 무슨 생각이냐. 와, 이 서울시 교육청에 출제하러 들어간 교사님들이 어떻게든 애들 문제 좀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해주려고 21, 2, 3, 4번 3페이지 파트는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선지 난이도를 되게 쉽게 주셨구나 느끼긴 했지만 이거 너네가 알고 있는 대로 as much as 뭐뭐만큼 많은 오우 해석 완전 깨졌을 거라고. 이렇게 as가 쓰였을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문장 해석된다니까. 봐봐.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인간들은 그래요. 지구라는 생태계의 일부야. 이렇게. 비록 뭐뭐일지라도야. 처리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첫 문장부터 스무스하게 읽혀간다니까. 마찬가지 패턴. 요 패턴인데 정말 오랜만에 요번에 그 주요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오답률 1위를 찍어서요.
여기에다 밑줄을 치고 OX를 물어봤죠. 어법 문제가 5단면 1을 찍은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이게 5단면 1을 찍었어? 제가 곰곰이 봤더니 이 as를 가지고 어법 문제의 정답이 되도록 출제했던 게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1990년대에 수능이 존재했던 초창기에만 있던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장을 보면 보인다고. 봐봐. 여기 보시면 more이라는 말을 썼어요. 더 많은 비교의 표현이란 말이야. 더 많은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뭐뭐만큼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뭐뭐보다라는 표현을 써줘야지. 보세요. 문장 구조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정답이 나와준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법적인 것도 계속 따질 때 뭐만 따져요? 뭐 뒷문장 완전 불완전 일부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걸 계속 스킬적으로 익혀왔단 말이야. 못 푸는 거죠, 이런 문제는. 문제 전체를 긴 눈으로 봐야 되는 거. 구조를 보는 눈 계속해서 익혀놓으세요. 다음도 여기도 한번 확인 한번 해봐봐. 39번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이거 어디냐? 강조구문 쓰고 있는 거거든. 이때 강조구문 쓰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문장이 이렇게 호흡이 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요번 모의고사에서 이거 말고도 24번 아까 봤던 그 지문에서 두 번째 문장 이때 강조구문 쓰이고 있다. 33번 빈칸 문장에서도 이때 강조구문 쓴다. 33번이 아니구나. 32번 빈칸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패턴들이 계속 많이 강조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봐요. 시험에서 교훈을 못 얻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문 얘기를 좀 할게요.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요. 그 주어 동사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강의 들으세요. 강의 수강하세요. 이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갖추고 목차를 갖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총평 듣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뭐 메가패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 혼자서 그냥 뚱땅뚱땅 하려고 하지 말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구문은 요번 3모에서 2등급 아니 조금 높은 3등급까지 한 75점 정도까지 얘기를 할게요. 괄호가 좀 이상하게 쳐졌네.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믿어봐 문장편 들으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됐죠? 괜찮아? 이거보다 점수 낮으면 괜문 들으시고요. 이거 이해할 경우는 이제 괜문 들으시고요. 이거 문장 해석법 약하면 등급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인스타 DM에서도 좀 하나를 누군가한테 받았는데 어떤 친구가 민문으로 뭐 자기 표현 그대로 민문으로 찍먹을 하려고 1, 2강 들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괜문만이라도 듣자 해서 괜문 듣고 그거 복습하느라고 겨울방학 때 그거 듣고 계속 복습만 계속하고 다른 영어 공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소 4등급 나왔던 거 2등급 나왔대요. 사실 모의고사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데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2등급이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성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한테 되게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신나서 DM 보낸 거예요. 보세요. 문장 해석만 제대로 갖춰줘도요. 점수 확 뛰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문장은 강의 수강해가면서 좀 학습을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 얘기입니다. 독해 문제 중에서 이번에 5단면 1위 문제가 이거였죠. 보니까 정답 선지로 릴렉세이션 압도적으로 많이 골랐을 것 같아. 이거 왜 골랐는지 알겠어? 이렇게 풀지 않았어? 지문 보니까 명상 얘기야. 명상 얘기가 계속 나와. 그래. 명상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 보니까 뭔가 나를 뭔가 나쁘게 봤던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명상. 피디님, 명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의력, 편안함, 공감, 연민, 정당화, 뭐 강화. 명상이 제일 와닿는 단어 뭐예요? 그리고 안정감, 편안함. 그 2번 고르고 있다고 애들이. 이게 딱 이 사고방식인 겁니다. 뭐냐면 지문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를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추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독해입니까? 이게 무슨 독해냐고. 그러니까 작살을 나는 거지. 와, 저는 이 문제가 오답률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지문 조금만 이해해도 릴렉세이션이랑 거리가 멀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 지문에서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남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남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갑자기 편안함이 왜 나와요? 안정감이 왜 나오냐고요? 명상만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정답 찾고 있는 거지. 거기에 조금 더 더해지는 거야.
빈칸 문장도 제대로 해석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지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라니까.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너네 맨날 얘기하는 뭐 스킬, 됩니까? 역점 나오면 정답 찾고 있냐고, 그런 게. 머스트 나오면 주제문이고, 그딴 게 있냐고. 그런 거 없어요, 좀 제발.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지문 딱 보면 대비가 딱 보여요. 보세요. 자, 봐봐. it is와 that 강조 구문이에요. 봐봐. 자, 여기 동시대라고 얘기했죠. 과거와 동시대. 여기는 현대야. 서로 어떻게 되겠니? 대비되겠죠. 그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지문의 맥락에서. 탐험이 일어났을 때 동시대 천문과학으로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글을 읽힌다고요. 시간적 대비. 이게 어마어마한 독해력이 아니라 기출을 보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독해력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영어는 스킬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 문제는 저도 이제 37번보다는 36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조금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푼 것 같아. 분노가 해결되고 분노가 공감으로 바뀌고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 같은데 지문의 포인트를 딱 보시면 여기는 blamer, 비난하는 사람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defensive, 비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정답이 나온다고. 오케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쭉 종합해서 지문 독해를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제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DM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발췌독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니까 어차피 편집도 안 되고 뭐 편하겠네요. 좀 개소리 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제 총평을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많은 영어 선생님들 좀 솔직히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 총평도 많이 보시잖아요. 제 총평 보고 나면 유튜브에서 저 까는 것도 올리고 막 하시더만.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면 이렇게 읽어요? 못 읽잖아요. 수험생들아, 좀 제발 좀 대도 안 한 말에 속지 마.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야, 너 이 문제 정답이 CBA인 거 알고 있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험 정답 해설 강의 한번 만들어봐. 다 읽을 필요 없어, 당연히. 난 정답 다 알고 있는데 요 단서들만 읽으면 답 나온다? 그러면 있잖아. 학생들은 와 한다니까? 왜? 일부만 읽어서 답 나온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이거든.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네가 시험장 들어가면 그렇게 문제 푸나요? 네 인생 걸려있는 시험에서 그렇게 못 풀잖아요. 왜 그런 게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건 가능하다니까 계속 거듭말을 하지만 지문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같은 말의 반복이야. 뭐 그냥 툭툭 빠르게 읽어가도 되겠지. 이건 가능해. 근데 처음 딱 보자마자 이 지문 첫 문장 읽고 여기를 읽고 여기 읽으면 답 나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발췌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독해하는 법을 익힐 때는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세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세요. 됐죠?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라 저는 믿어봐 글 강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좌를 듣고 있는 현장 학생들 그리고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인강생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무적의 방법론이라는 거. 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수능 영어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 영어는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한 단락짜리 글만 줍니다. 국어처럼 정보 처리가 힘들고 복잡하고 그런 글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발췌독의 환상에 좀 빠지지 마세요. 요번 3월 모의고사가 그걸 낱낱이 다 깨버린 모의고사예요. 소위 얘기하는 역접 이유만 읽고 정답 나오고 이런 게 없다니까 시험 문제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본질적인 것들 단어 잘 외우시고 문장 해석법 익혀서 발췌독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겠지만 제가 20분 동안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답니다. 됐죠? 뭐 강좌 소개 같은 건 안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3월 모의고사 영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영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넘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뭐 저한테 DM 보낸 거 보니까 선생님 저는 뭐 원래 정시 파이터였는데 3모 보고 난 다음 모의고사 점수에 좀 좌절해가지고 그냥 내신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좋겠지만 공부할 때 명심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산모는 산모일 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1월 달에 했던 계획 있죠? 그거 쭉 밀고 나가세요. 3월 모의고사 성적 끝까지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평가원에서 낸 시험 아닙니다. 공부요. 개시장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정했던 길이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점수 좀 안 나왔다고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나는 민물을 좀 정확하게 좀 하면 점수가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절반 정도 왔더니 점수가 그대로야. 큰일 났네. 바꿔야 되나? 하지 마. 끝까지 밀고 나가. 보통 중간에 흔들려서 버리는 애들이 막판까지 결과가 안 좋아. 네가 처음에 믿고 있었던 감이 맞아. 그 감 끝까지 가. 그 감 끝까지 갖고 개시장 마이웨이로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밀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좀 다소 좀 흥분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본질적인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고요. 어휘 잘 배우시고요. 문장 해석 잘 되면 2등급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잖아요. 시험장에서 뒹굴면서 시험 쳐도 1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가 최초에 짜놨던 감대로 개시장 마이웨이로 수능의 그날까지 밀고 가도록 합시다. 옆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월 모의고사 총평의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